는요, 실제로 이제 프랜차이즈 글로벌화를 지금 이미 하고 계신 후스타일의 김수현 대표님 모시고 실제로 우리가 글로벌 진출할 때 여러 협상 전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특강을 한 20분 정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단 저희가 오늘 여기 그 참여하신 분들 중에 질문 잘한 분들 각 네, 세션별로 네네. 그 후스타일 만든 요거베리, 그죠? 네. 그게 아까 180만 대, 2년 동안 180만 대 파신 겁니까? 예, 2014년 8월에 네. 출시했으니까, 네네. 예, 맞습니다. 2년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많이 팔린 거고 저희 예, 시청자분들한테 경품을 주더라도 좋겠죠. 그럼요. 네네. 여러분들 오늘 질문 잘한 분들한테 제가 드릴 테니까 꼭 그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오늘 이렇게 오늘 이제 100여 분 넘게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모두 각자 입장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질문으로 좋은 질문을 하셔야지 이런 분들의 좋은 경험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질문 좀 오프라인처럼 쭈삣쭈삣 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그때그때마다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김수혁 대표님 질문 먼저 특강 20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로 이제 오프라인 강의 위주로만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강의는 제가 몇 번 경험해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글로벌 프랜차이즈 협상 전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희가 국내에서 요거베리 요거트 메이커로서 많이 좀 기억들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 요거트 메이커를 하기 전에 지난 2000년 중반부터 한 2005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베리라는 글로벌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지난 10여 년 동안 저희가 해외 20개국에 진출을 좀 해왔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저희가 지금 해외 진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여건과 많은 부분들이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많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파트너하고 협상 전략들에서 굉장히 많이 좀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협상의 또 실패 또한 성공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난 10여 년간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를 좀 더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희 회사는 후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는 요거벨이라는 저희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례로 말씀드릴 브랜드고요. 현재 해외 한 20개국 정도에 이제 진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요거벨이 라이프 해서 가정에서 요거트를 만들어 먹는 기계를 또 저희가 국내 소비자를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지도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나라가 현재 진출되어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두바이, 호주, 그다음에 독특하게도 저희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시장까지 해서 지난 2005년부터 올해 한 11년 차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같이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협상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은 것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협상에 대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글로벌 협상자들이 어떤 가져야 될 자질, 그다음에 저희가 실적적으로 진출하면서 느껴왔던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에 대한 노하우라면 노하우일까? 이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협상에 대해서 한번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일방적으로 어떤 것들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대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하거나 또는 상대가 자신으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할 때 발생하는 서로 상호 간의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래서 유능한 협상자라고 하면 협상 테이블에서 승리하는 동시에도 상대방한테도 승리했다라는 지속적인 느낌을 들게 해줘야 되는 게 진정한 협상의 어떤 목표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협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윈윈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이 맞겠죠. 그래서 반면 어떤 서투른 협상가의 입장에서는 협상 테이블이 끝났을 때 상대가 졌다라고 하게 만드는 생각들은 좀 이렇게 좀 유능한 협상가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글로벌 프랜차이즈 협상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지속적인 파트너십 관계입니다. 한번 계약을 맺게 되면 보통 5년 또는 10년 이상의 지속적인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협상 테이블에서의 어떤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가 협상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파트너한테도
어떤 이겼다라고 하는 이런 협상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요거베리도 2000년 중반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었어요. 해외 진출할 때 프랜차이즈 쪽에 협상을 접하기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협상에 대해서는 서투른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특히 저희가 2000년 중반쯤에 UAE 즉 두바이 쪽하고 저희가 이제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느끼기엔 그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두바이들은 실크로드를 열었던 그런 상인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어떤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저희들은 그런 거에 대한 사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협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렵게 두바이에 매장을 진출을 하게 되었지만 결코 저희들이 유리한 조건으로서 두바이에 진출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 한번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못 가다 보니까 지난 거의 한 10여 년 동안에도 그 부분들이 계속 계약 기간이 이어지기 때문에 협상에 대해서 특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협상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개가 있죠. 특히 뭐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목표 설정 자체가 높으면은 높은 협상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애초 자체부터 협상의 목표를 낮게 설정을 하면 협상 테이블을 떠나는 입장에서도 좋은 협상 목표를 가져올 수가 없고요. 특히 협상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협상력이 강하면 높은 협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협상자의 지위거나 또는 시간 제약, 또 상호 의존성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평상시에 협상력을 잘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협상 상대와 관계가 좋으면 당연히 높은 협상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가 동남아에서 문화적인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관계적인 부분에서 동서양의 협상의 문화의 차이를 미리 알아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협상 테이블에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또 협상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베트나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건 잘 모르셔도 이 베트나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플랜 B 전략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협상에 실패하더라도 어떤 의존할 수 있는 또 대안 효과가 있으면 좀 더 높은 협상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저렇습니다. 저희가 마스터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외 진출을 하게 되는데 협상 테이블에서 마스터 프랜차이즈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계약 기관 또 금액적인 부분에서 파트너가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라고 하면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깨질 확률이 좀 있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플랜 B 효과로 던져주는 제안이 뭐냐면 그러면 가맹점 하나를 먼저 시작을 해보고 예를 들면 6개월 정도 동안 저희가 그거에 대한 지역에 대한 보장을 해준다라는 플랜 B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좀 좋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능한 협상가의 자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협상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상방을 위해서 좋은 합의점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얼마만큼 학습 기술을 습득해 놓느냐가 협상에서의 성공과 실패 요소를 좌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협상이라고 하면 준비 없이 들어가는 협상인 경우에는 단순히 그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우리가 터득이 될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협상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어떤 성공적인 협상 사례라든가 또는 실패 협상 사례를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여러 가지 협상에 대한 전략, 그다음에 협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계약 관계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떤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리더십으로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죠. 특히 글로벌 협상에서는 각 나라의 문화적인 이해라든가 또 글로벌 에티켓, 그다음에 글로벌 비전 등등이 협상가의 자질로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경청 기술입니다. 우리가 마스터 프랜차이즈 본사의 입장이 있다 보면 본사의 입장에서 많은 정보들을 주려고 노력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유능한 협상가라고 하면 어떤 지식과 경험을 과시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를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이제 잘 경청함으로써 파트너의 정보 수집에
채널로서 잘 활용을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감정 통제 기술은 협상가에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자질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작은 사안 사안에 따라서 감정이 격화시킨다거나 감정의 표현이 드러난다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유능한 협상가로서 자질이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협상 전략들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협상 전략을 한 8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협상 전략은 수십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책 한 2권 정도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협상 전략들을 미리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글로벌 협상에서도 유리하실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 하신다라고 하면 회사와 연봉 협상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유리하실 것 같고요. 어쩌면 아이들과 또 이렇게 휴대폰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싸움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게 또 유리한 협상 전략들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좀 살펴보는 것 중에서 니블링 협상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니블링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막바지에 여러 가지 요건들을 어렵게 해서 더 맞추어 놓고 그걸 하기로 결정을 한 상황에서 사소한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소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시에 협상이 깨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거를 상대방이 양보하도록 하는 유도하는 협상 전략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입장이 바뀌었을 때는 니블링 전략을 사용을 하셔서 마지막 단계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추가로 받아낼 수 있는 이런 그 협상 전략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앵커링 협상 전략이라고 합니다. 일명 단내리기 효과라고 하죠. 정박 효과라고 하는데요. 청구 5-3이라고 표현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개를 얻고 싶으면은 5개를 요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특히 이제 중간 지역에서 협상하는 부분들이 좀 결정되는 경우가 있죠. 그걸 조파 협상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처음 얻은 정보가 어떤 기준이 되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협상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교 협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는 스트레스 협상 전략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 어떤 몰아넣는 전략이죠.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서 외교 또 국가 간의 어떤 협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의도적으로 에어컨을 고장을 내서 그 환경 자체를 굉장히 그 좀 덥게 해서 그 부분들에 서 협상에 좀 상대방을 좀 어떤 그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려는 하는 전략들도 실제로 외교 전략에서도 쓰고 있는 협상 전략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리업 전략입니다. 밸리업 전략은 고도의 숙련된 협상가가 의도적으로 협상을 잘 모르는 행동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전략에 말리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맹 본부에서 가맹점과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부에서 가맹점을 방문했을 때 좀 쓸 수 있는 전략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뜬구름 없이 우리 아이가 대학을 다닌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 등록금이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상대방에서는 문제의 본질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혹시 이 문제가 내가 해결을 잘 하지 못하면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문책을 받게 되면 내가 좀 회사에서 어려움을 받게 되면 우리 아이 등록금에 어떤 회사에서 내가 그만두게 되면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좀 어렵게 되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잘 봐달라고 하는 무건의 어떤 그 밸리업 전략을 좀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몇 개의 어떤 협상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짧은 시간이라 여러분들에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수십 가지의 협상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것들은 좀 미리 좀 숙지를 좀 해 놓으셔서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협상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상의 노하우를 좀 몇 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파트너들과 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율할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계약 기간은 몇 년을 할 것인지, 또한 총판비에 대한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또 로얄티는 얼마로 할 것인지, 또 몇 년 안에 몇 개의 매장을 열어라라는 계약서들 이런 부분들 많이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협상에 유리한 장치를 미리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전 정보 제공 자료를 과도하게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먼저 계약한 국가의 어떤 전략들을 미리 노출을 시켜서 그 계약보다 더 좋게 계약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노출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처음 건네주는 계약서에서는 반드시 양보할 협상 카드를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때는 먼저 번 나라 계약했던 것들의 최종본을 기준으로서 협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음 건네준 것보다는 더 이상 주리한 조건을 받아낼 수가 없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미리 양보할 것을 예정해서 그 부분들을 넣어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계약 기간을 3년 정도로 미리 지금 집어넣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주고자 하는 기간은 10년입니다. 상대방이 3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반드시 요구를 할 것이고 저희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거를 양보해주는 방법으로 인해서 하나씩 이렇게 좀 조율해가는 과정입니다. 저희 회사가 쓰고 있는 방법은 계약 기간을 저희가 놓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총판비에 대한 금액을 과도하게 많이 넣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부분까지 양보하는 전략을 놓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몇 년 안에 매장 수를 몇 개를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매장 수에 대한 개런티 부분들도 저희들이 넣어서 협상의 카드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약 3개 정도 양보를 하게 되면 파트너도 3개 정도 양보를 받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협상에서 받을 것들은 다 받아냈지만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협상에서 유리하게 이겼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반드시 협상 담당자 따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단순히 어떤 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 사람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학습을 통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문가의 영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5번째, 가급적 대표자보다는 실무자 2명이 협상에 임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대표자가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게 되면 곤란한 질문 또는 그들이 던지는 내용에 대해서 즉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즉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가급적이면 대표자보다는 실무자가 협상에 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6번째, 협상은 반드시 전략입니다. 그래서 특히 해외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할 경우에는 예상되는 질문들을 반드시 뽑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의 여러 가지 환경과 이런 부분들을 있기 때문에 파트너들이 미리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예상을 해서 전략적으로 사전에 협상을 통해 사전에 회의를 통해서 잘 만들어 놓으시면 좋은 협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프레임만 하나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협상의 사례들은 여러 가지가 분명히 반드시 있을 때 이 4가지 프레임 안에 여러분들이 다 집어넣으시면 어떤 협상 전략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프랜차이즈 본사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해외 파트너의 입장이 있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환경적 요소라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거는 시대적 또는 국가적 차이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럴 때 어떠한 협상 전략을 쓸 건지를 미리 구체적으로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비를 얼마를 받아야 될 것이며 또 계약 기간은 얼마를 할 것이며 로얄티 부분은 얼마를 받아낼 것이냐는 부분들을 미리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협상을 잘 전략을 짜서 최종적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일어났을 때 그거를 다 완성시킬 수 있는 자세로 이 모형을 좀 그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반면에 해외 파트너 입장이 있을 겁니다. 유리한 조건으로 반드시 계약을 하고자 하겠죠. 그럴 때 파트너의 목표가 무엇일 건지를 미리 예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응대를 하고 전략을 수립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럴 때 다양한 협상 전략 등을 통해서 어떤 전략을 쓸 건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연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협상은 게리 캐러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네요. 우리는 우리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협상한 것만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비즈니스에서는 당신은 권리가 있는 만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협상한 만큼 얻는다듯이 이렇게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과거 협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신이 실력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배경이나 또는 막강한 협상력이 승리였지 본인의 협상력을 갖추었다고 생각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어떤 학습 스킬, 협상의 학습 스킬들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과 협상의 힘인데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협상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웠지만 이 두 권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협상에 대한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좀 내재화 하신다라고 하면 글로벌 협상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회사의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짧게나마 협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뭐 질문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질문을 받게 되나요? 네,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대표님 먼저 제가 네. 궁금한 게 그 대표님 이게 20여 개국의 지금 그 프랜차이즈 만드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협상하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터프한 상대방, 협상 상대방은 어느 나라의 누구였습니까? 아까 강의주 나왔는데요. 네. 저희들이 협상을 좀 더 공부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두바이하고 협상 사례였었습니다. 아랍 쪽? 네네네. 그래서 한 1년 정도까지 협상을 가게 되었는데요. 네.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두바이 파트너들은 도무지 처음에 제시하는 것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들을 이렇게 저희한테 제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핵심 원료인 요거트 파우더가 예를 들면 한 10불 정도 된다라고 하면 3불에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네네. 그거는 뭐 도무지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은 저희는 그게 협상이 깨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걔네들은 그게 협상이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 2달 뒤에 레터가 하나 또 오게 돼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너의 매장을 받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한 5불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던져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래서 최초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3불 제한을 받았었고 5불 제한을 받았었고 현재는 한 7불 정도쯤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네네. 그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다른 국가들 진출된 국가들은 보통 저희들이 약 11불, 12불에 들어가는데 네. 두바이만 지금까지도 그 가격대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굉장히 그만큼 협상으로이 그럼 그렇게 상대방이요. 중요하죠. 네. 처음에 딱 어떻게 보면 막말로 딱 후려쳐가지고 3불로 네네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대표님은 어떤 대처를 하셨나요? 그냥 뭐 가만히 전혀 반응 안 보이셨나요? 아니면 그래도 계속해서 이건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간청하셨나요? 어떤 식의 전략을 쓰셨나요? 아까도 이제 협상의 프레임에서 보면 이제 목표를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목표를 이제 수정했던 게 뭐냐면 좋은 가격을 받아내는 것들이 아니라 네. 두바이에 우리의 매장을 내는 걸로 목표를 수정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7불을 받아들였을 때 저희가 다시 제안했던 거는 뭐냐면 두바이에서 가장 큰 쇼핑몰에 극장 앞에 1호점을 열어달라는 게 저희의 목표였죠. 그래서 저희가 협상의 목표를 바꿔서 그 부분들은 저희 얻어냈고 그거를 통해서 두바이에 다른 국가들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서 삼게 되었습니다. 어떤 관점을 좀 다르게 보신 거네요. 네. 네. 자, 그다음에 뭐 대표님이시니까 예. 뭐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예. 사실 직장인들 여기 직장인들 많을 텐데 가장 관심이 연봉 협상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직장인들이 이제 연봉 네. 협상할 때 네. 팁 하나만 알려주세요. 팁 하나. 예. 팁 하나요? 네, 팁 하나. 예. 대표 회사 직원들 이거 안 보고 있을 거니까 네. 안심하시고 팁 하나 알려주십시오. 네. 네. 사실은 그 리더의 입장에서 서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네. 직장인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때입니다. 저희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피해야 될 것들이 어떤 신뢰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예를 들면 간단한 거지만 어떤 직장인에서 워크숍을 위해서 또는 등산 모임을 해서 9시에 모이기로 했을 때 9시 오시는 분, 9시 20분에 오실 분, 8시 50분은 분들이 계실 텐데 네. 9시 20분에 오시는 분들은 업무에 있어서도 신뢰를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런 일을 중요한 일을 맡기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시간적인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신뢰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좀 이렇게 좀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어필하는 과정들은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대표 회사에서 뭐 이렇게 산행이라든지 네. 회식 같은 거 할 때는 절대 늦으면 안 되겠다. 찍히는 거네 그냥. 뭐 찍힌다기보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맡길 때도 불안한 감이 좀 있죠. 네. 네.